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추려볼게요. 먼저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 실적력이 나온, 앞서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요. RFHIC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물론 5G 관련 통신 장비주 가운데 실적 잘 나온 업체들도 있었었죠. 그런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전한 RFHIC 오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넘는 약세. 물론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주가가 그동안도 많이 올라서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41,1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신고가 기록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3%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삼양식품도 엄연한 수출 기업이에요. 라면을 얼마나 많이 해외로 판매를 하는데요. 불닭볶음면 시리즈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라면도 건강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튀기지 않은 면을 또 선호를 하신다고 해요. 겉면 시장에 삼양식품이 또 뛰어듭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87,4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하나 볼게요. 한국조선해양의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집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지난 5월에 분할되고 나서 이제 온전한 실적을 내놓게 되는 이번 분기가 될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수치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 4분기에 대규모 수주 따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함께 다시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126,000원 선 현재 4,500원 어제 대비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그동안은 참 숱하게 악재 더미에 쌓여 있었던 종목이지만 YG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소속 가수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갑니다. 블랙핑크 여전히 건재하고요. 여기에 오늘 26일에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요. 26,300원대 올라가고 있는 YG 엔터도 이렇게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챙겨볼 건데요.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풀렸어요. 그 두산 솔루스는 상한가가 안 풀리니 뭐 전략조차도 세울 수 없고요. 일단 그렇게나 재상장된 이후 이거 강력 매수다. 접근해보자라는 말이 누누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거래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따라 붙어볼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서도 뭐 잠깐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의 시각도 챙겨 듣겠습니다. 5만 원 선 이제 넘어서 5만 1,000원 위로도 올라갑니다. 반도체 업황 턴 그리고 스마트폰 괜찮다. 여기에 대외 변수들까지 잠잡아니까 그냥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다도 더 눈이 가는 쪽은 바이오입니다. 헬릭스미스가 9% 넘는 상승, HLB, 메디톡스 등등등등 셀트리온 3인방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그렇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인 날이 오랜만에 봅니다. 그동안은 몇몇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어떻게 된 현상인지 짚어보고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챙겨볼 것이 많습니다. 먼저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올라가요. 신고가 기록합니다.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네. 더 간다는 의견 여전히 뭐 늘 그래왔듯이 반반인 것 같아요. 팀장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 의견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디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와 디램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스 그렇고 중국의 전진 기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반도체 공장도 있고 스마트폰 공장도 많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중국에서 수출되게 되면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어떤 관세 이슈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무역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은 수출은 중국 발이기 때문에 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이제 1차 회담이 끝나고 이제 2차도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무역 이슈가 악재였죠. 악재가 조금씩은 선반영되고 이제 해소가 돼 나가게 되면서 악재 소멸로 인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그 작년 10일 달부터 너무나 가파르게 좀 내려왔습니다.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한 70%가량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디램 가격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만 보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아진다라는 관점은 글쎄요. 갤럭시 폴드가 만약에 3천만 대 이상 팔린다. 3천만 대. 네. 이상 팔린다? 네. 그러면은 200만 원 좋다라는 이상 표현을 하는 들을 그 수 있을 갤럭시 것 같아요. 폴드가. 왜냐면 예를 들자면은 네. 2014년도 2분기 때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 10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주캐시카우가 뭐였어요? 스마트폰이었죠. 그때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수익성이 개선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갤럭시 폴드가 많이 팔려가지고 네. 비싸잖아요. 그 비싸다는 건 수익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 2천만 대, 3천만 대 팔리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장의 4분기라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데 그거 지금 네.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건 아닐걸? 하는 걸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오셨네요. 눈치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작이 나오더라도 네. 지금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2천만 대 이상 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갤럭시 현실적으로요. 폴드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네. 새로운 트렌드로서 어떤 자리매김은 하겠지만 그게 폭발적인 성장세, 폭발적인 판매량 이런 부분 좀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면 뭐 어쨌건 어떻게 됐건 그냥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사야 된다. 네네. 지금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신규 매수? 지금은 조금 산다와 보유한다 영역에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된다면 산다는 네. 40%, 보유가 60%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57,000원은 뚫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액면 분할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당시에 개인만 산 게 아니에요. 개인만 산 게 아니고 기관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잠재적인 어떤 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 룰이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30% 룰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도 거의 맥시멈까지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채워주지 않는다라면은 네. 아마 여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종목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누군가 사줘야 주가는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이 사서 올라간 적은 제 기억에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기관 외국인인데 기관은 그 30% 룰에 너무 많이 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지분 같은 경우 57%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낫지. 지금은 상승은 하겠지만은 액면 분할했던 가격대는 53,000원 부근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다른 전문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그런 부분 않다.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만약에 갤럭시 폴드가 3천만 대 이상 팔린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또 수는 상황이 있다. 달라지죠. 예. 네, 그렇게 봐야겠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달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기는 일단 좋아요 찍을게요. 네네. 어쨌거나 상승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네. 커 보이지만 그 상승 룸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거 꼭 그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점검을 해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일단 탑픽으로 오늘 가지고 오셨고 저희는 이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너무 말씀드리면 강해요. 오늘 너무. 오늘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삼양식품이란 종목을 할까 하다가 네. 조금은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도 이제 최근 들어 시각 조금 바뀌어서 그렇죠. 나쁘진 않아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단하는 것들이 조금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바이오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쁘다는 네.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셀트리온 어떤 이슈에 대한 수지에 대한 소식 그거 제가 예를 들게 되면서 바이오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어도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은 나쁘지 않다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바이오주를 사야 되냐 마냐고 여쭤보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HLB라든지 오늘 같은 HLB 같은 종목이라든지 네. 그리고 헬릭스미스라든지 솔직히 이런 종목 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을 조금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단기간의 변동성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그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제가 그 장기 추세를 볼 때 241선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하늘색이요. 하늘색. 네, 하늘색. 지금 셀트리온은 요 하늘색 선 바로 아래에 있어요. 잠시만요. 셀트리온을 잠시 좀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늘색 아직 선 돌파가 아래에 안 있어요. 됐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셀트리온이 만약에 241선이 위에 있었다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아마 셀트리온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241선에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오늘 데이터 소식도 있는 데이터 발표도 있는데 뭐 증선이 제재 집행 정지, 악재 해소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호흡으로 가져가도 된다 하는 네네, 말씀하고 그쵸. 계신 거죠? 삼성바이오로스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하나씩 걷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적도 그전부터는 계속 괜찮을 거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이것도 만약에 실적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참 오래 봤지만 팀장님을 네.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 특히 뭐 삼바 얘기할 때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좀 얘기를 많이 의견이 들었는데. 바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그죠? 하지만 그럴만 하니까 이제 네네. 의견이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삼바 뭐 바이오주 전반이 좋다라기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다? 뭐 이렇게 갈까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H1B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제외를 하고 네. 그 바이오 대장주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종목들 네, 네.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렵죠? 시장이 어려운 걸 어떡해요?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간 많지 않네요. 네. 두산 퓨얼스 보고 이 종목도 최근에 워낙 뭐 기업 가치 대비 지금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한가 풀렸길래 또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이 상한가 행진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뭐 그러니까 지금 꺾일 3일에서 가능성이 급등을 있죠. 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건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의 고점은 거래량 증가가 정체되는 그 구간에 가게 되면은 이 종목의 상승을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혜태제가라는 종목이 있는데 혜태제가도 마찬가지로 상장할 때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태제가 같은 경우도 차트 잠깐만 보면 이것도 보세요. 상장 초기에 급등을 했었죠. 지금 안 보이네요. 어디예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차트를 늘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잠시만 이게 끝에 있어 창장 초기라 가지고 여기로 네, 당기겠구나. 네, 화면 조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창장 초기에 보시면 급등했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 어떤 종목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 시세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좋아요를 드리기 네. 힘들죠. 그래서 네. 나빠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마음 다급해지신 분들 워워시키기 위해서 이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네, 오늘의 내일장 토픽은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을 한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분위기 정말 괜찮습니다. 간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나왔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또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회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28%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91.29포인트를 종가로 잡혔는데요. 살짝 빠지면서 2089.0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기관의 강
강한 매집에 힘입어서 쭉쭉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장중 내내 1%대 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보시면 주요 이평선도 모두 뛰어넘는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한 점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2093선 고점 터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04%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한 2시 40분 정도 부근에요. 갑자기 시총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코스닥이 0.6%까지 상승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후장 들어선 다시 탄력이 살짝 붙었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655.9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종합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계속해서 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1,17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1% 상승하면서 2,9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파란불과 빨간불이 번갈아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후장 들어서도 0.1%의 강세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들의 거래소에도 유입이 됩니다. 4거래일 만에 유입이 됐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규모를 좀 많이 줄여냈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이 오늘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5,18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매매 동향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끌었습니다. 홀로 1,47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064억 원 팔아냈습니다. 기관과 동반해서 개인도 33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화면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강세권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현대차가 오늘 하루 종일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낙폭은 만회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이버도 1.3%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최근 꾸준하게 부진하면서 12만 원 선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장중 저점이 오늘 12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이번 연도 신저가인 11만 7천 원에 근접한 구간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1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IT 투톱의 분위기 조금 자세하게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나흘 만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51,500원까지 고점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7%의 강세권 유지되면서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시면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 켄트로닉스와 KH바텍도 오늘 동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특히 KH바텍이 오늘도 52주 신고가 또 한 번 써냅니다. 2.8%의 강세권에서 16,500원까지 어느덧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IT 투톱 SK하이닉스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블록들의 이 악재를 가지고 있었던 SK하이닉스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2.06% 상승하면서 79,100원에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8만 원 선 진입을 꿰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바닥 찾기가 좀 끝난 걸까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세는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오늘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요. HLB가 장중 25%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21만 원 선까지 근접해주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음봉 캔들로 전화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7.7%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HLB가 리보세라님의 FDA 신약 허가 신청 미팅에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대감이 아직도 주가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늘 하루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HLB 그룹주가 일제히 강한 모습입니다.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HLB 파워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가격 자목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5.2% 강세권에서 19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12거래 연속해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3.7% 강세 보였고요. 헬스케어도 6.6% 강세권에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 램시마 SC가 유럽 소화기 학회에서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학회 모멘텀이 좀 유효하게 주가도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도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가 형성했습니다. 95,800원까지 올라와 주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21선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이토젠과 퓨전데이터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먼저 사이토젠은 한 글로벌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퓨전데이터도 역시 가격제 한번 가득 채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퓨전데이터가 사측이 투자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당뇨 합병증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긍정적인 공시가 역시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세가 연속되는 종목들 간단하게 종가만 체크해 보시죠. 두산에서 인적 분할된 두 기업이 오늘도 연속해서 나흘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퓨어셀은 가격 제한폭이 풀렸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솔루스 우선주 두 가지 모두 본주와 우선주 모두 가격 제한폭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우선주 두 번째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의 피인수 소식이 있는 남영비비안이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요. 가격 제한폭 풀리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시세의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남영비비안 6.5% 급등하면서 28,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아기상어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늘 아기상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미국에서 아기상어 동요와 또 이 기업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의 한 야구단이 아기상어를 응원가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 전반적으로 아기상어와 또 기업에 대한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대표적인 아기상어 관련주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삼성 출판사도 16,050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경협주도 시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협주들이 좀 일제히 전반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창이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합니다. 한창이 7.1%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3,52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부산산업부터 남강토건까지도 4%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나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주가에도 올라타주는 모습입니다. 신원도 3.4% 강세 보이면서 2,1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물산이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주가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는 1.3%의 강세권에서 34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